유럽 최강 베네치아 구조대가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유로의 첨단 장비들은 멈췄고 독일산 최정예 구조견들은 공포에 질려 떨었다. 현장을 지휘했던 엘레나 리카르디 소방청 수색구조팀장의 첫마디였습니다. 30년 베테랑 구조대원들도 손을 놓아버린 그날 500년 역사의 도시는 물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의 섬의 주민 30명이 건물 지붕 위에서 고립된 채 물살에 위협받고 있었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던 90대 노부부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임신 8개월의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며 시간이 급박해졌죠. 어린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고 대원들은 건물이 붕괴될 위험과 점점 높아지는 물살 사이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날 베네치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엘레나 리카르디 팀장이 최초로 공개하는 그날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을 이끄는 엘레나 리카르디입니다. 베네치아 소방청 수색구조팀 팀장이죠. 평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팀을 진두지휘하는 편이지만 이번엔 달랐답니다. 이 홍수는 단순히 물이 넘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운하에서부터 밀려드는 물살은 마치 폭풍우에 휩쓸린 바다처럼 사납게 도시를 휩쓸었고 좁은 골목과 다리 아래로 쏟아지는 물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어요.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베네치아의 도시 전체가 거센 물살과 폭우 속에서 점점 잠기고 있었답니다. 건물들은 기초가 약해져 흔들리기 시작했고 몇몇 오래된 주택은 이미 반쯤 잠긴 상태였죠. 더군다나 강풍이 몰아치면서 구조 헬기도 이륙할 수 없었고 드론은 공중에서 방향을 잃고 추락했답니다. 최첨단 기술이 무력해지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나마 의지했던 건 우리 팀의 자랑이자 베테랑 대원들 그리고 최고의 구조견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물살은 구조대를 밀어내고 추운 날씨에 몸이 젖은 대원들은 체온을 잃어갔죠. 상황은 점점 통제불능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우리의 최정예 구조견들이었어요. 독일산 셰퍼드 막스와 렉스는 유럽 최고 훈련소에서 특별히 길러진 구조견들이었거든요. 무너진 건물이나 폭발 현장에서도 용맹하게 임무를 수행했던 녀석들이 이번에는 달랐어요. 막스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다리를 다쳤고 렉스는 저체온증 증세로 힘없이 쓰러졌답니다. 나머지 셰퍼드들도 물가에서 공포에 떨며 주저앉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구조견 훈련팀장 마르코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손에 안고 있던 젖은 막스는 무기력하게 축 늘어져 있었답니다. 셰퍼드들은 언제나 최고의 구조견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지금 그들의 무력한 모습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어요. 마르코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그가 느끼는 실망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어요. 그동안 자부심으로 여겨왔던 아이들이 이번 상황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답니다. 독일에서 특별히 공수한 이 셰퍼드들은 한 마리당 우리 연봉만큼이나 하는 고가의 구조견들이었는데 이렇게 한계를 드러내다니 절망스러웠죠. 구조대는 점점 지쳐갔고 대원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지 못했어요. 상황이 심각했답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이 여기저기 고립되어 있다는 긴급한 보고가 계속 이어졌지만 장비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어요. 홍수가 도시를 완전히 삼켜버리기 전에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했죠. 그러던 중 루카, 우리 구조대의 수의사가 다가와 한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팀장님, 진돗개를 투입해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진돗개라니? 솔직히 처음엔 낯설고 의아했어요. 이런 복잡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개들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루카는 이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국제구조견 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때 한국의 진돗개가 주목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돗개는 뛰어난 후각과 환경, 적응력을 바탕으로 구조 작업에 적합한 견종으로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루카는 진돗개에 대한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특히 산악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이나 험난한 환경에서의 구조 임무를 수행했던 사례들을 강조했답니다. 진돗개의 판단력과 끈기가 돋보였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그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와 경험을 근거로 들었어요. 극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는 이 견종은 다른 구조견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냄새와 미세한 변화를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나 에밀리오는 루카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구심을 드러냈고
그가 품은 회의감은 대원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대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그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는 듯했답니다. 저는 루카의 말을 들으며 진돗개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했어요. 그의 설명은 신빙성이 있었지만 이 절박한 상황에서 실험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 이 견종이 한반도의 험준한 환경에서 오랜 세월 생존하며 발전해 온 특징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례들을 추가로 제시했어요. 특히 다른 지역의 구조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경험은 충분히 믿어볼 만하다는 의견을 밝혔답니다.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대원들의 불안한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진돗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다만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루카가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저는 그를 믿기로 했답니다. 이틀 뒤 진돗개 2마리 비앙코와 루나가 도착했어요. 그들의 첫인상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답니다. 작고 단정한 체격의 2마리 개가 대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은 듯했어요. 대원들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그 개들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에밀리오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실망스러운 태도는 말하지 않아도 명확히 드러났어요. 그 개들한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대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불만과 의구심이 퍼져나갔고 저 역시 마음속으로 불안함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루카는 굴하지 않고 진돗개들을 소개하며 이들이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의 단호한 태도와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저를 조금이나마 안심시키는 듯했답니다. 진돗개들의 첫 임무는 곧바로 시작되었어요. 관광객 5명이 고립된 좁은 운하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고 상황은 여전히 끔찍했어요. 거센 물살은 기존 구조견들조차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고 장비 역시 무용지물이었답니다. 저는 내심 불안한 마음으로 비앙코와 루나를 데리고 현장에 나섰어요. 그러나 초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웠답니다. 비앙코는 거친 물소리에 움츠러들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루나는 흥분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어요. 대원들은 실패를 직감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에밀리오는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비판적인 눈빛으로 현장을 바라봤답니다. 그 순간 저도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루카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진돗개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는 이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며 조급해하지 말라고 당부했답니다. 그의 자신감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저를 조금 더 버티게 했어요. 그때 새로운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운하 건물 2층에 고립된 아이를 구하라는 요청이었죠. 물살은 여전히 거셌고 대원들은 접근할 방법을 찾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정으로 루카를 바라봤어요. 그의 진돗개에 대한 믿음을 신뢰하기로 결심하며 비앙코와 루나를 투입하기로 했답니다. 루카는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비앙코에게는 냄새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루나에게는 안전한 경로를 탐색하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앙코는 잔해 사이를 날렵하게 누비며 정확히 아이의 위치를 찾아냈고 루나는 물살을 가로지르며 대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발견했어요. 현장의 긴장감은 감탄으로 바뀌었고 대원들 역시 그들의 활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에밀리오조차 진돗개들이 해낸 일을 보고 말문이 막힌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무언가 믿기 어려운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 속엔 약간의 경외감이 섞여 있는 듯했답니다. 비앙코와 루나는 정말로 자신들의 진가를 증명해 보였어요. 비앙코와 루나가 아이를 구해낸 뒤 돌아오자 현장은 놀라움과 안도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대원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두 개를 바라보았지만 에밀리오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주시했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속으로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듯했어요. 그 모습은 분명 그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신뢰를 주지 못하는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에밀리오는 이 상황을 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구조견들이 실패한 상황에서 비앙코와 루나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답니다. 그가 굳은 표정을 유지하며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은 대원들에게도 미묘한 긴장감을 남겼어요. 그러나 루카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비앙코와 루나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강조했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대원들 사이에 다시 한번 신뢰를 심어주는 듯했어요.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번 상황이 단순한 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운 역시 실력의 일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죠. 더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이들의 진가가 다시 한번 입증될지 궁금했어요. 에밀리오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막 시작된 이 실험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비앙코와 루나의 가능성을 향한 조심스러운 희망도 함께 느꼈답니다. 베네치아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빗물은 끝도 없이 쏟아졌어요.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온 도시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때 대원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팀장님,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죽음의 삼각지대에서 관광객 15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곳은 물살이 너무 거세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구조 요청이라니요. 15명이라고 했나요? 저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대원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중에는 어린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고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장비는 이미 손상된 상태였고 대원들도 지친 상태였죠. 저는 구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도를 펼쳐보며 대원들을 모았어요. 하지만 지도를 보는 내내 머릿속이 텅 빈 기분이었답니다. 에밀리오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죠. 이번 작전은 무리라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듯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구조견이라도 그 거센 물살과 위험한 지형 속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부정적인 태도는 대원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불안한 기류가 현장을 감싸기 시작했고 대원들의 얼굴에는 흔들림과 의구심이 역력했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속으로는 그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대원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 순간 루카가 진돗개 비앙코와 루나를 데리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이 작전의 모든 희망을 이 두 마리에 걸겠다는 듯 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답니다. 이 아이들이라면 해낼 수 있다고요. 에밀리오는 어깨를 으쓱하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태도는 여전히 확신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는 지난번의 성공은 단순히 운에 불과했다며 이번에는 그런 운이 따르지 않을 거라고 비꼬는 듯한 말을 던졌습니다. 물살에 휩쓸려가는 광경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그의 말투에는 냉랭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루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밀리오의 냉소를 받아들이면서도 운조차도 실력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확신이 대원들 사이의 불안한 기류를 잠시나마 가라앉히는 듯했어요. 저는 고민에 잠겼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제 결정에 달려있음을 느꼈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철수한다는 조건으로 비앙코와 루나를 투입하기로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물살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파도가 건물의 2층 창문까지 밀려오고 있었답니다. 구조대 보트 한 대가 접근을 시도하다가 그대로 전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손이 절로 꽉 쥐어졌어요. 그때 비앙코와 루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루카가 간단한 명령을 내리자 비앙코는 앞장서서 냄새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루나는 물살을 읽으며 안전한 경로를 찾아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수년간 함께 훈련한 베테랑 구조대원처럼 조화로웠답니다. 처음으로 고립된 이들에게 다가갔을 때 비앙코는 망설임 없이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의 몸놀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민첩했고 곧이어 그의 짖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학생들이 있는 방을 정확히 찾아냈답니다. 루나는 물속에서 안전한 경로를 찾으며 대원들을 이끌었어요.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비앙코는 학생들 옆에 앉아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안정감을 줬고 덕분에 대원들이 구출할 수 있었답니다. 다른 방에 있던 어린아이들은 루나가 앞장서서 한 명 한 명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에밀리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조금씩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여전히 믿지 못한다는 듯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 작은 몸집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 거지? 구조가 끝난 뒤 관광객들은 연신 기적을 외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임산부는 비앙코를 끌어안고 고마워라며 감사를 전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저 두 마리의 진돗개는 대체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에밀리오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도 단지 운이 따랐을 뿐일지도 모른다고요. 다음에는 이런 행운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의 말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자리를 떠났고 그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구조에서 보여준 진돗개의 활약은 단순히 운에 기대는 일이 아니었고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빛난 것이 분명했답니다. 베네치아 하늘은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고 여전히 비바람은 쉬지 않고 몰아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통신기가 울리며 긴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campo 산타 마르게리타 근처에 오래된 고택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었고 잔해 속에 6살 여자아이가 갇혀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6살 아이라니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답니다. 심지어 현장은 운하와 인접해 있어 물이 차오르는 속도도 빠르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현재 거의 실신 상태라고 해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원이 덧붙였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대원들은 최첨단 장비로도 구조 지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답니다. 음파 탐지기는 물과 잔해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열화상 카메라는 차가운 물 때문인지 신호를 잡지 못했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잔해 더미 근처에서 울부짖으며 간신히 몸을 버티고 있었답니다. 미아! 미아!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했고 그 울음소리가 제 마음을 찢어놓는 듯했어요. 에밀리오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비는 거의 무용지물이었고 물이 계속 차오르면 잔해가 더 붕괴될 위험이 크다고 했죠. 구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그의 진단에 대원들 사이로 불안감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카가 다시 한번 비앙코와 루나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는 침착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 진돗개들이라면 잔해 속에서도 사람의 숨결을 찾아낼 수 있다고요. 에밀리오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에는 기대가 너무 지나친 것이라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죠.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아이가 잔해 속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좋아요. 진돗개들에게 맡겨봅시다. 하지만 위험 조짐이 보이면 즉시 철수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비앙코와 루나는 잔해 더미로 다가가더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비앙코는 잔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며 코를 움직였고 루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지형을 탐색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답니다. 비앙코가 갑자기 멈춰섰고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어요. 루카가 그 지점으로 다가가 귀를 대보더니 외쳤어요. 숨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대원들은 비앙코가 지목한 지점을 중심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잔해가 너무 두꺼워 조금씩 파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고 작업 속도는 점점 느려져 갔답니다. 그러던 중 루나가 잔해 옆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특이한 소리를 냈어요. 마치 위험을 경고하는 듯한 소리였죠. 루카가 긴장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조심하세요. 이쪽은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 경고가 없었더라면 구조 작업은 실패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루나의 도움으로 안전한 경로를 찾은 덕분에 대원들은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마마! 마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현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붉은 벽돌 더미 아래에서 작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곳에 미아가 있었어요.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로 누워 있었지만 숨은 이어지고 있었어요. 비앙코는 잔해 틈을 비집고 들어가 미아의 몸을 감쌌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죠. 루나도 곁에서 부드럽게 아이의 얼굴을 핥으며 의식을 깨우려 했어요. 미아!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오!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에밀리오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비앙코와 루나를 바라봤답니다. 그들이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으면서도 그 말투 속에는 묘한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도 믿기 힘들다는 듯 중얼거리며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비는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비앙코와 루나는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헌신과 용기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베네치아의 폭우는 계속됐고
그날은 운하의 물살이 평소보다 2배는 거세게 느껴졌어요. 통신기가 다시 울릴 때쯤엔 모든 대원이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팀장님, 물의 섬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0명이 넘는 주민들이 고립된 상황이고 임산부 한 분이 진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듣는 순간 저는 비장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물의 섬은 운하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외딴 지역이었어요. 운하의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였죠. 더욱이 그곳에 고립된 주민 중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90대 노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게 분명했답니다.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대원들은 저를 둘러싸고 무언의 압박을 주는 듯했어요. 팀장님, 이건 무모한 시도입니다. 에밀리오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보트는 강풍에 뒤집힐 가능성이 크고 드론은 이미 다수 추락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있는 건물은 오래된 구조물이라 붕괴 위험도 높습니다. 저도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고 대원들은 이미 탈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구조 요청이 들어온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었답니다. 우리에겐 진돗개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해낸 걸 떠올려 보세요. 이 아이들을 믿어봅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에밀리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답니다. 물의 섬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폭우와 강풍 속에서 작은 구조보트가 운하를 가로지르는 동안 대원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답니다. 비앙코와 루나는 보트 한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침착한 태도는 마치 이 상황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의 상황에 숨이 막혔어요. 오래된 건물 지붕 위에 주민들이 몰려 있었는데 물이 이미 3층 높이까지 차오른 상태였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노부부는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고 임산부는 공포에 질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했답니다. 비앙코, 루나, 가자. 루카가 진돗개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비앙코는 물살을 가로질러 건물로 다가갔고 루나는 곧바로 안전한 경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물과 하나가 된 듯했답니다. 비앙코는 주민들이 있는 지붕으로 뛰어올라 노부부 곁에 앉았고 루나는 섬세한 코를 이용해 위험한 경로를 찾아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비앙코와 루나가 팀워크를 발휘했을 때였어요. 비앙코는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자신의 따뜻한 체온을 나눠주었고 루나는 임산부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녀의 배에 조심스럽게 머리를 기댔답니다. 임산부는 떨리는 손으로 루나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작업 중반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쳤어요. 물살이 갑자기 강해지며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비앙코가 번개처럼 움직여 위험한 잔해를 피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이끌었어요. 루나는 아이들의 손을 부드럽게 물며 방향을 알려주었고 덕분에 아이들은 겁먹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답니다. 모든 주민이 구조됐을 때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에밀리오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앙코와 루나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니. 나도 이제 뭔가를 다시 생각해야겠군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그 순간 그의 고개가 아주 살짝 숙여졌던 것 같았어요. 구조가 끝난 후 주민들은 비앙코와 루나를 둘러싸고 감사를 표했어요. 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비앙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평생 이렇게 놀라운 존재는 처음 봤어요. 당신은 오늘 우리 가족 모두를 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첨단 장비와 인간의 기술이 아닌 생명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구조의 본질이라는 걸요. 비앙코와 루나는 그날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적을 선물했답니다. 진돗개들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을 거예요. 그들은 첨단 장비나 인간의 기술로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베네치아의 폭풍이 진정되었을 때 그날의 이야기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진돗개 비앙코와 루나를 베네치아의 수호천사라 부르며 그들의 용기를 찬양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날 그들의 눈에서 본 끝없는 사랑과 헌신이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베네치아는 비로소 고요를 되찾았지만 도시는 여전히 재난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물에 젖은 벽돌, 부서진 곤돌라, 그리고 폐허가 된 건물들은 이번 홍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폐허 속에서도 희망의 이야기가 피어올랐어요. 제가 아침 회의실에서 대원들과 구조 작전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마르타가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로 뛰어들었어요. 팀장님, 보셨나요? 진돗개들이 뉴스에 나왔어요. 이탈리아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흔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화면을 보니 이탈리아의 주요 언론이 비앙코와 루나의 활약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헤드라인은 하나같이 그들의 기적적인 구조 작업을 찬양하고 있었죠. 동양의 수호천사, 베네치아를 구하다. 한국 진돗개 비앙코와 루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구조의 영웅, 물살을 가른 두 마리의 작은 영웅, 생명을 구하다. 기사를 읽어보니 구조 당시 마르타가 찍어둔 사진과 영상이 이미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었답니다. 구조 현장에서 루나가 아이들을 이끌던 모습, 비앙코가 잔해 속에서 소녀를 감싸 안았던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CNN과 BBC 같은 국제 뉴스 채널도 진돗개의 활약을 상세히 다루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어요. CNN의 특집 방송에서는 구조 당시의 영상이 재생되었고 기자는 이 진돗개들은 기술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BBC의 뉴스 진행자는 진돗개는 단순히 구조견이 아니라 인류와 동물 간의 신뢰와 사랑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라고 전했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베네치아 시청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루카와 저는 비앙코와 루나를 데리고 시청으로 향했답니다. 시장님은 직접 우리를 맞이하며 진돗개들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이 모든 일이 믿기지가 않네요. 루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비앙코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이며 이제는 가족이에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비가 그친 베네치아는 고요했고 운하는 다시 잔잔한 물결로 돌아왔어요. 비앙코와 루나는 제 발치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하얀 털은 이제 우리 도시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어, 비앙코, 루나. 너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됐어. 저는 조용히 속삭이며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그날 이후 비앙코와 루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베네치아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생명을 향한 헌신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줬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베네치아 소방청 수색구조팀 팀장이 전하는 우리의 진돗개, 비앙코와 루나의 놀라운 활약,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들의 용기와 지혜가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진돗개가 전 세계 구조 현장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더 깊은 감동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오감동이었습니다.